문제가 발생한 원전이 총 8기.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비상 전원 장치가 작동을 했으니까 저는 그분들의 지성은 충분히 믿습니다. 아마 농감하신 걸 겁니다. 외부 전원 공급이 상실이 되면은 네. 냉각수가 끊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도 사실은 해결료 잠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열을 계속 식혀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에 해결료가 막 오래된 발전소라 냉각시키는 기능이 한 3일 정도만 없어도 다 해결료가 다 끌어넘칩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는 원자로 한 개가 터졌는데 이건 보통 한 30년치에 해당하는 뭐 10배, 20배 넘은 해결료가 다 터지면 방사능은 더 많은, 더 위험한 거죠, 사실은. 이제 물론 뭐 대체 전원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원이 작동 안 될 가능성,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비상 디젤 발전기가 뭐 쓰나미 때문에 물이 차가지고 작동 안 될 걸 생각은 못 해봤겠죠. 우리도 어떤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 같은 경우에도 전원 공급이 끊기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확률은 뭐 발전소 터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겠지만 사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한수원이나 이런 데도 뭐 해양 방벽을 설치하겠다, 방수문을 설치하겠다 이러면서 이 물이 침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때 후쿠시마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때 돈으로 좀 큰 돈이었죠. 1조 1,00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고 후쿠시마 후속 대책을 세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은 지금까지도 그 돈 한 70%밖에 안 썼고 조치 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조가 아니고 뭐 7, 8천억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한 개에 2조를 들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몇 개 원전을 다 합쳐가지고 뭐 1조 1,000억인데 그것도 뭐 제대로 안 쓰고, 그리고 아까 해안방벽 이런 거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잘못된 것만 그대로 뭔가 신용만 한 거 느낌이지. 그 전에도 뭐 사실은 뭐 침수 피해가 있어가지고 고리발전소 지역에 이런 것도 있었고, 당연히 해안가 지역이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침수가 안 되도록 어떤 안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후쿠시마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후쿠시마가 다른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안전성에 대한 걸 갖다가 근본부터 따져가 위치가 침수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침수 방지 시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하고 똑같이 쓰나미 오는 거에 대한 그 대비에만 시중에서 보여주기식 대책을 세운 게 아닌가. 우리의 지형이나 이런 맥락을 고려해서 우리는 아무래도 쓰나미나 이런 거보다는 매년 태풍이 오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후쿠시마 거를 좀 약간 가져온. 후쿠시마에 대한 뭐 대정요법, 그럼 쓰나미가 와가지고 침수되니까 뭐 높이 올리고, 물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거 이전에 우리 특성에 맞는, 우리 발전소에 맞는 지리적인 특성, 인문사회적인 뭐 특성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안전 대책을 하는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제가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도 아마 태풍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태풍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태풍이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한 30년 넘었는데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태풍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뭔가가 부실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참고로 뭐 이런 뭐 요즘 몇몇 자료가 나온 거로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 태풍이 불면 발전을 정지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능동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 안전에 대해서. 지금 요즘 그 다수오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제 뭐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게가 이제 같은 지역에 여러 개가 뭉쳐가 있으면 한 개 있을 때 안전성하고 여러 개가 뭉쳐 있을 때 안전성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집 주변에 주유소가 있으면은 위험은 하죠, 그렇죠? 보험료 조금 모르겠죠. 하지만은 주유소가 아니고 저유소가 있으면 뭐 수만 톤 유류 뭐 단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주유소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주유소는 터져봐야 그냥 뭐 주변에 좀 데미지 있고 그 정도겠지만 저유소 터지면은 지역이 공격받은 것처럼 되니까 그런 개념이죠. 발전소라는 게 요번에 이제 단적으로 입증한 게 그거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고리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동시에 다 섰다. 그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동시에 다 고장 조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원자력 발전소 한 개 가지고도 이때까지 걱정하고 있는데 3개, 4개가 사고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은 다 그렇게 밀집되어 있다는 특성이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전방식도 1위. 다수의 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봐야 되는데 그거 지금 원안위에서 보고 있는데 연구에 있으면 지금 좀 답이 나올 만도 한데 전혀 안 나오고 있고 뭐 기대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원전계에서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되게 친환경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아주 친환경적인 에너지다. 요즘 이 환경을 논의할 때 자꾸 CO2만 가지고 친환경, 네. 뭐 반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1000메가와트라고 하면은 1000메가와트의 전기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3,300 정도 되는 열 에너지를 만들어가 그 중에 1000을 만들고요. 나머지 2000은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대기로 흘려보내잖아요. 그 열오염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게 CO2도 영향을 주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서멀 폴루션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기가 CO2가 와서 태양광을 흡수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도 열적 평형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000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2000의 전기를 에너지를 갖다가 바다로 흘리고 하는 거는 뭐 발행이나 똑같습니다. 그 에너지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원자력이 더 뭐 친환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 자료에 보면은 저 스웨덴이나 이제 북구 쪽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구 열평형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열평형 그러니까 석탄을 캐가지고 데우는 거라든지 핵발전을 한다든지 심지어 누군가 이야기했으니까 미래 에너지로 뭐 우주에서 태양광을 흡수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낸다. 그게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과도한 에너지를 지구에 유입시키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변할 것이고, 그러면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지구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지 이해는 못하지만 아주 큰 덩어리 어떤 생명체하고 똑같아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 새로운 평형으로 움직여요. 지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 가는데 그 안정화되기 위한 조건이 우리 인간의 생활이나 어떤 생명 유지에 다른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에너지를 갖다가 뭐 과도하게 소비하는 게 지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구를 다른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이 원자력 에너지도 선은 아니다. 이게 차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은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한병섭 소장님께서 나와서 저희 원전 사고 어떤 문제 있었고 또 그거에 관련한 친환경에 대한 의견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 아니, 이 방송 체질이 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시네요.